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일반 정인들과 동일한 그런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존엄 현지는 자리를 바꿔서라도 출석시키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대법원장은 발톱의 태처럼 여겨도, 하찮게 여겨도 되는 것이 그들의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요, 대법원장이요, 인사말을 한 후에 이석하는 게 관례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히고 증인 선서도 받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만약 이걸 불응하면 동행명령장 발부나 또 고발 가능성까지 좀 시사를 했어요. 대법원장,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거, 이거 전례가 없죠?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전례가 그쵸, 없죠. 예. 근데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장 발부 사례는 쭉 있었고, 실제 명령장이 집행된 사례도 있고, 출석을 강조하고 경고하는 입장에서 전달이 돼서 자진 출석을 유도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반드시 필수적인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가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 발부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알아야 될, 들어야 될 답변이 있는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국감 출석을 거부한다면 강제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번 사안도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은 동행명령장이라도 발부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 사안은 이제 최악의 상황인 거죠. 적어도 우리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장께서 상황이 이 정도면 나와서 인사말하고 이석 결정에 따라 이석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묻고자 하는 질문 내용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답변할 수 없는 얘기는 답변 안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충분히 여러 경로와 여러 의원들의 국회 발언을 통해서 사법부 또 대법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 다 전달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아무런 해답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동행명령장 언급 이전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그 책임, 자리에 맞는 책임을 다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께 여쭤볼게요. 지금 조기현 변호사 얘기를 쭉 들어보면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나올까요? 그거 하나 하고, 이게 만약에 동행명령장 발부 이런 식으로 가면 입법부하고 사법부하고 더 격화되는 거 아닌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보통 이제 국감을 하면 나와서 인사 말씀하고 이제 자 들어가셔도 됩니다라고 하면 이제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렇죠. 아마 뭐 나오시긴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민주당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내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뭐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 재판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눈치 봐서 그냥 빨리 했습니다. 뭐 이거에 들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재판 관련해서 그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법보다 금지돼 있는데. 자, 그리고 법원의 판사가 판결로 이야기를 하지, 그 판결은요, 제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무조건 다 불러내면 그게 지금 이게 사법부가 존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면 이 판결을 빨리 했느냐, 이걸 묻는다는 건데, 그럼 늦게 했는 거는 괜찮고 빨리 했는 거는 문제가 돼요? 그거는 법원의 자신들의 어떤 판단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법관 10명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묻겠다? 그러니까 내보내서 그냥 불러와서 챙피 주겠다는 것, 그 이상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게 있나요? 저는 그런 것이고, 더군다나 세상에 어느 판사가 나와서 제가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판결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판사가 있나요? 그거는 판사는 판결로 이야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기사는 기사로 이야기하면 끝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묻겠다는 것인데, 글쎄요,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민주당이 한풀이 하는 것 이외에는 저는 아무런 정치적 목적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와서 인사만 하고 들어갈 걸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추미애 위원장이 그냥 그렇게 놔둘까? 이것도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생중계를 통해서 만약에 국민께 보여진다면 저는 그 해당 법사위원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제지하는 해당 법사위원이 국민적 질타를 받을 거로 보여지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나 개인적인 것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법부 수장이기 때문에 예. 전원 합의체 재판장이고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되는 이 국정감사의 한계 법률 조항 때문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굳이 끌어내가지고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 아니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거지 네. 정당한 이유 있는 불출석에 대해서 발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발부한다면 그것도 직권남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발부해가지고 뭐 끌고 올 수는 없습니다. 부인명령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고발한다 하더라도 그 처벌받지 않아요. 물론 처벌받은 사례는 대건 있습니다만은 저와 같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치적인 후폭풍은 민주당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 한번 저희가 뒤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국민의힘이요 사법부를 향한 이 유례없는 폭거라고 비판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국감 당시에 일부 야당 의원들 여야가 바뀌었죠. 김명수 대법원장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하자 민주당에서 삼권 분립을 이유로 반대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와 이제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꼬집은 상황이 돼버렸는데 당시 국감 상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아니했던 것은 이 삼권 분립의 큰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장의 신뢰가 이런 문제 가지고 국감장에서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신뢰에 손상이 온다면 그 피해자는 김명수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 헌정의 훼손입니다. 자, 그러니까 2018년에 이제 민주당에서 삼권 분립을 주장하면서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을 엄호했고요.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좀 빨리 그 민주당을 받아들여서 감사를 중지했던 일 기억을 하실 거예요. 국민의힘은 왜 그때와 지금이 다르냐 이렇게 이중잣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이렇게 분명히 다른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 사안이 결부됐다는 측면의 공통점은 있지만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련된 사안은 매우 특별한 사안입니다. 국회법 121조에도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불러서 질문할 수 있다고 정해놓은 것은 삼권 분립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나 행정부에 대해 견제의 수단으로서 불러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4월 4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되고 6월 3일로 대선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네. 그때부터 진행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재판 일정은 대법원이 통상적으로 진행한 재판 일정이 아니라 정치 일정에 맞춰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 제기가 의혹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부 배당에서 전환합의체 직권 회부, 이틀 만에 평일을 통한 결정, 그리고 5월 1일에 파기환송 결정, 바로 고등법원으로 이송, 그리고 고등법원의 1심 재판 일정. 이걸 일정을 보면 6월 3일 이전에 어떤 결론을 내겠다는 일정을 정해놓고 갔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느냐 이런 거를 보겠다는 거지. 평의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느냐, 결론에서 왜 그런 범위를 적용했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평의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사법행정의 절차의 문제, 전례 없는 이 절차가 왜 이렇게 진행이 된 건지, 대선과 정치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려는 거기 때문에 국회법 또 헌법상 삼권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착각하는 것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또는 민주당의 주장처럼 결론을 정해놓고 기일을 빨리 잡았으면 문제가 있죠. 근데 기일 잡을 때까지 결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니까요. 그거는 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10대 2가 나온 이후에 그럼 빨리 이거 공표하십시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네네. 다 각자들 심리가 끝났기 때문에 심정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심정이 형성이 끝났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 그 마지막 서로 심증을 터놓는 이런 합의를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합의를 해보니까 그 10대 2로 이 파기환송이 된 거죠. 근데 만약에 대법원장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결론이 난 걸 확인하고 이걸 빨리 해가지고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결론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 끝났으니까 선고기를 잡은 거죠. 근데 이게 왜 대선 개입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기각이 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각인지 인용인지가 아무도 모를 때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네, 심지어 이 사건은 1심이 2년 6개월 넘게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면 1심 왜 이렇게 늦게 했냐 그것도 물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1심에서 2년 6개월이라는 유례없는 오랜 기간 동안 끌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633 원칙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민주당이 이 2년 6개월 끈 거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건가요? 가서 판사 불러와서 이미 변호사 개업했지만 예. 불러와서 왜 이렇게 오래 끌었는지 물을 건가요? 자, 그렇게 오랫동안 심리하고 2심까지 가고 그다음 3심에서는 이미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심에 대해서는 명백해진 겁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대법관 10명은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 지금 전부 다 이거 저 파기환송해 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인가요? 그분들 평생 30년 법관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법률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왜 빨리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도대체 아니 법원에서 자신들의 어떤 일정에 따라서 판사에 따라서 한 거를 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묻겠다는 거? 그럼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걸 물을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이번 국정감사에 집중되는 인물, 민주당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서 국감 출석 불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는 15일 운영위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도 문제가 없는데 부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보임될 당시에 굉장히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인사에 뭐 참사가 났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관여한 업무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렇다면 그거는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불러야 되나요? 그런 문제를 좀 고려해 볼 거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인사에 가장 관여한 김건희를 불러야지. 제가 이제 여야 양쪽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민주당은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나올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이 정치적 공세를 있는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이제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또 백현동 개발 의혹, 여기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있다, 이런 의혹이 많다. 이래서 5개 상임위 출석 요구할 이럴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민주당의 입장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이제, 그리고 뭐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의 입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의결을 하면 100%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의혹들, 뭐 인사 참사 아직도 그 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고요. 그리고 예. 뭐 특히나 백현동 관련된 거는 사실 뭐 이게 인사비서관 부속실장이나 총무비서관으로 있을 때랑 전혀 관련이 없는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네. 만약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뭐 관련된 행안이나 국토위에서 뭐 문제를 다루고 증인으로 불렀을 문제지. 그러니까 그 예전에 거의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백현동 건을 문제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이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이 증인 채택이 국회 운영위원회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제 정쟁의 목적으로 삼겠다라는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의결을 하면 당연히 출석을 하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게 된다면 굳이 나올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5-6개 상임위에서 전부 다 김현지 실장을 채택하는 부분은 뭐 다툼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운영위원회에서 하기로 했던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보직 변경을 했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담당했던 인사 업무에 대해서 물어볼 내용이 있을 수 있죠. 예. 김병기 원내대표처럼 본인이 없다고 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이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닌 거죠. 그다음에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여러 가지 야당 의원들한테 이거 물어봐 주세요라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야당 의원들이 물어볼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왜 본인이 없다고 본인이 단정을 짓는지 예. 좀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런 식의 그 언급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개인적으로 보면 운영위원회만큼은 나와서 그간에 이게 내가 안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간 게 아니다라는 예. 취지의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 최소한. 그래야지만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예. 그런 오해를 푸는 것이지,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저 부분 대통령 때 큰 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